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뉴스에서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7시 50분경에 고령마을에 대한 대집행영장이 낭독된 뒤에 지금 철거가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강남 고령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상당히 저항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용역들이 대집행영장 난독 후에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계속 끌려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저희가 많이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계 인간문화재 김병지는 아직도 달린다. 그렇습니다. K리그 전설로 불려지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골키퍼 김병지 선수인데요. 올해 45으로 최고령 출전 기록을 갖고 있고요. K리그 최다 출전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정도까지 축구를 하기 위해선 자기 관리도 당연히 철저해야겠죠. 이제 곧 K리그 사상 첫 7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작심 인터뷰에선 김병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지입니다. 예. 올해가 그러니까 45 되신 거죠? 네네. 그렇죠. 만으로 45살입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시즌이 아니라서 좀 쉬시겠어요? 예? 시즌을 위해서 지금 준비 들어갔고요. 경계 전지훈련 해외 1차 다녀왔고요. 예. 네, 국내에서 지금 2차 전지훈련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후배들이 아시안컵 이거 잘 뛰셨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축구로 봤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예.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개개인이 주어진 역할에 아주 충실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탄탄한 어떤 그런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포지션이죠. 이 김진현 골키퍼요. 활약이 대단했더라고요. 예. 같은 골키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예. 김진현 선수가 대피팀 경력은 실제로는 몇 년 됐었어요. 예, 그만큼 절치부심 올해와 같은 어떤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연습을 충실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올해로 김병지 선수 몇 년째 생활하시는 거죠? 선수 생활이요? 선수는 한 35, 6년 됐고요. 네. 프로축구 생활은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24년째. 다른 선수들은 선수 생활 보통 얼마나 하나요? 글쎄요, 매년 저희 인원수가 한 3, 40명인데 10명에서 15명씩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예. 아마 평균으로 보면 프로 선수 생활을 놓고만 본다면 입단하고 한 3년에서 5년이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3년에서 5년이면 24년째 프로 생활하시면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면은 24년째 지금 선수 생활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세요? 제가 팬들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데가 90년 중후반 때인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공격하는 골키퍼 꽁지머리로 제가 유명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아마 그 종지부를 찍었던 어떤 계기가 98년 플레이오프 때 헤딩골을 넣었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제 축구 인생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골키퍼가 골을 넣었으니까요, 그죠? 네, K리그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기록상으로 골키퍼가 이제 데뷔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골키퍼가 골 넣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몇 번 기회가 없는데. 예.
그 지난 시즌에는 K리그 클래식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해서 특별상도 받으셨는데 네. 체력 관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지키는 게 가능한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루틴처럼 이어져요. 하루가. 예. 예, 식사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인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켜져야만 돼요. 이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관리인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간단해요. 선수에게 유익한 거는 먹어야 되고요. 예.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담배나 술, 예, 지나친 어떤 그런 선수들에게 또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은 멀리해야 되고요. 예. 예, 좋은 것들 고기는 많이 드세요? 고기요? 예, 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적당량을 먹습니다. 적당량을 매일 드시나 보죠, 고기 같은 경우에? 네네. 매일 손바닥 정도만 한 고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정도? 양이 그래도 상당한다. 근데 지금 아드님들도 축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축구를 시키신 건가요? 아이들이 아니면 네. 아빠 경기 하는 거 보고서 나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 건가요? 두 가지 다 의도적이었었어요. 축구를 접하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축구를 좋아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 저는 축구가 주는 매력에 반했어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는 노력 없는 결과가 이 스포츠에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게 축구가 주는 매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아드님들도 골키퍼 하고 싶어 하세요? 아빠처럼? 네, 골키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다 이게 또 다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골키퍼는 신장적인 측면에 좀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어릴 때 좀 작았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릴 때는 좀 작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골키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골키퍼가 몇 센치 이상 정도 돼야 돼요, 보통? 나이별 다르는데 일단 성인 됐을 때는 185cm 이상은 되어야만. 185요? 네. 야, 저도 3cm만 더 클걸. 제가 182거든요. 상당히 크신데요. 그 정도 같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개인과 팀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예. 이제 골키퍼 입장에서 실점을 줄여야만 팀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골키퍼로서는 0점대 실점률을 이루고 싶고요. 팀으로서는 3위 이상 그리고 아시아 챔스 나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게 팀적으로는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700경기 달성 뒤에 은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고민 중이고 이게 이제 조금 역사적인 일이 되고 구단과의 어떤 그런 또 큰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족과 구단과 선후배과 또 저와 지금 고민 중인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축구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많이 받았던 사랑들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정말 열심히 뛰는 김병지 선수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정말 대기록을 갖고 계신 것, 많은 국민들 정말 존경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 뛰기는 참 힘들거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대기록을 갖고 계신 선수죠. 700경기를 K리그 사상 첫 700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롯데 팬들이 야구단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시민 야구단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일단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프로야구에서 롯데라고 하면 팬들의 열성에 대해서는 열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구단인데요. 지난해 롯데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간의 갈등, 그리고 프런트와의 문제, 그리고 폐쇄회로 TV 선수 사찰 파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롯데 팬들이 분노와 실망감 이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이언트 협동조합 설립 추진기획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오후에 롯데 자이언트를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걸 위한 공청회를 오늘 엽니다. 지금 이 기획단의 생각은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회원들이 1년에 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야구단을 인수하자 그런 거거든요. 예. 목표는 30만 명 회원을 모아서 30만 원씩만 내면은 900억 원이다. 그 정도면 구단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게 프로축구,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인 FC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는 약 19만 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어요. 예. 조합원이 연회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만 원 정도 내서 구단을 운영을 합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아주 얼마 안 되는 구단 중에 하나 바르셀로나인데 롯데자이언트 팬들도 롯데를 그렇게 인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만큼 롯데 팬들이 롯데 구단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가 이번 시즌에는 성적 좀 더 내야 되겠지만 팬들을 끌어안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러네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의 도핑 논란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박태환 선수와 그 병원 측을 모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은 둘 다 몰랐다. 그런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박태환 선수한테 주사를 놓은 그 병원의 원장이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박태환 선수한테 이거는 분명히 남성 호르몬제라는 걸 얘기를 충분히 했다. 예. 그러고 주사를 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박태환 선수는 이제 본인이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항의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태환 이전까지만 해도 둘 다 몰랐다 해서 지금은 박태환이 몰랐는데 병원에서는 난 알려줬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요. 서로 좀 공을 떠넘기다가 병원 측이 반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선수를 관리할 특히 프로 선수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에 대한 관리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 같은 경우 사실 아버지가 대표고요. 예. 누나가 마케팅장, 매형이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예. 가족들이다 보니까 서로 믿고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박수정 선수 에이전트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온할 때나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위기를 맞았다거나 그럴 경우에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지금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지금 박태환 측이나 병원이나 다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 박태환 선수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도록 본인도 이제 안 맞으려고 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박태환 선수의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서 알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후회가 되는 대목이죠. 예, 그렇죠. 어쨌든 박태환 선수 측이 병원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예,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PGA 투어 파머러스 인슈런스 오픈이 시작이 됐는데 네. 작년에 그 미국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재미교포 양건의 성적이 어떤가요? 네. 양건 선수가 이 대회 초청을 받아서 지금 5번 홀까지 돌았는데요. 예. 1오버파 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홀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양건이 지난해 US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이전에 타이거 우즈 이런 선수들이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 대회도 초청을 받았고 올해 마스터즈나 US 오픈이나 브리티시 오픈 이렇게 세계 메이저 대회도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양건이 21살입니다. 지금 그 샌디에이고 주립대 다니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추어고요. 일단은 골프에 좀 전념을 해보겠다. 그래서 1년을 휴학한 상태로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예. 지금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뛰고 있는데 배상문 선수도 지금 뭐 병역법 위반 여부 때문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예. 배상문 선수 출전해서 12번 홀까지 돌아서 3언더파, 선두가 6언더파니까 선두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최경주도 12번 홀까지 1언더파를 치고 있습니다. 예.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지난번 바로 직전 대회에서 컷오프를 당했는데 오늘도 11번 홀까지 뛰고 12번 홀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예. 허리가 아파서 계속 허리를 만작거리고 하면서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최근에 타이거 우즈 선수가 칩샷, 어프로치샷이 안 돼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12번 홀에서 하지 않고 12번 홀 하지 않고 그냥 기권을 했는데 바로 앞선 11번 홀에서 325야드에서 티샷을 날린 게 조금 많이 짧았고요. 거기서 어프로치샷을 한 게 그린을 넘어가서 40야드라 넘어갔습니다. 예. 거기서 또 어프로치샷을 한 게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샷만에 예. 그린에 성공을 했고 예. 거기서 투퍼트를 하면서 더블 보기를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르 정렬 2588 2588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구룡마을 현장에서는 주민 4명이 마을회관에 아직까지 끝까지 남아서 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경찰은 4개 중대 320명이 비상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실신한 한 명은 구급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공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2월 6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그리고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극장가는 대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지만 영화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네마의 뉴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발렌타인데이와 설 연휴. 네. 당연히 설 연휴가 대목이죠? 아니에요?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아하. 설 연휴 때 사실 좀 바쁘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연휴가 기니까 이번에.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뭐 토일. 예. 내려가야 되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니까 아마 후반부에 좀 극장에 가시는 것 같고요. 후반부. 네. 초반에는 또 차례도 지내고 등등 해서 예. 우리 인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초반 흥행은 조금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극장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그 레저 활동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예. 요즘 뭐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렇죠.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예. 등등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발렌타인데이는 일단 그 오랜만에 평일이고. 20대 그 청춘 남녀들이 꼭 치러야 되는 예. 이거는 뭔가 그냥 지나면 예. 뭐 좀 그 한참 열애 중인 그런 커플들한테는 안 되는 날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꼭 만나야 되고 뭐 초콜릿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건네져지고 예. 뭐 저녁 또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때 오히려 극장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제 와이프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치러야 되는 그런. 그렇군요. 네. 일각에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말고 가래떡을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 떡 줘가지고 어디 그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네, 모든 사랑해. 일은요. 그러고 이렇게 뭐 떡을 준다거나 그 좀 분위기가 모든 일은 거시기하죠.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예. 좀 민족적인 느낌 좀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예. 안 어울리는 건 안 어울리는 거니까 그렇죠. 오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대신에 엿을 주거나 네. 예, 그럼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엿을 먹으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저는 수가 이제 뭐 있죠. 초콜릿 이런 등등도 먹으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 지병이 있고 단 그러시군요. 거를 못 먹기 예. 때문에요. 저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그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받고 거의 1년 동안 초콜릿이 쌓여 있습니까? 쌓여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자랑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네. 발렌타인데이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을 겨냥해서 개봉을 서두르는 영화도 꽤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해 갑니다. 왜냐하면 흥행성이 높은 영화들이 특히 한국 영화 쪽은 예를 들어서 상업 영화 중에서도 좀 센 영화들이 이때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영화들은 다 피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편 정도의 한국 영화가 크게 맞붙을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유하 감독의 강남 1970이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2편의 영화가 맞불을 놓는데 첫 작품이 이제 세시봉이고요. 세시봉.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이제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입니다. 조선 명탐정은 1편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했죠. 김명민 씨가 주연을 맡았죠. 오달수 씨하고요. 김명민 씨가 이제 코스염을 기른 조선시대 정조시대 그 명탐정인데 이게 사실은 셜록 홈즈를 그대로 조선시대판으로 바꾼 거죠. 홈즈와 왓슨이 이제 김명민과 오달수죠. 오달수 씨. 근데 이제 그거를 전혀 셜록 홈즈 느낌이 나지 않도록 정말로 완벽하게 그 우리식으로 패러디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도 굉장히 크게 히트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복고 열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시봉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근데 그건 쭉 올라가더라고요. 70년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뭐 조영남 씨를 비롯해서 송창식, 윤영주 뭐 등등 이분들의 그 노래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향유하는 그 연령층이 지금 현재 40대, 50대 또 60대까지 돼 있고요. 또 이분들의 노래가 20대 그 청년층에서도 그 젊은 층에서도 그 굉장히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쩌면 굉장히 그 뭐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컨템포러리한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흥행 스펙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관객동원의 어떤 용이하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노래가 나오고 한국 사람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노래가 나오고 거기다가
코미디다. 재밌는 구석이 많다. 예. 뭐 이러면 휘발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흥행 면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 지금 세시봉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복고열풍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국제시장 뭐 등등등 해서 과거 60년대 70년대 얘기를 그린 작품들 또는 그 이전의 얘기를 그린 작품들이 장년층 또 중년층의 어떤 그런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시봉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복고열풍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옛날을 회상한다는 게 현실이 그만큼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복고열풍을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멀티플렉스 극장이 1995년, 9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를 처음에 그 경험한 사람이 20살이었다면 예. 지금 40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지금 그 학습 경험이 있는 20살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서 극장에 갔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향유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 향유층이 적극적 주도층이 40대 50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독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어떤 문화 소비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40, 50대가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자기 얘기들을 예전에는 자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못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자기 얘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나치게 과거 복고주의적 경향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대가 넓어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소재와 주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 명탄정 사라진 노베 딸. 네. 놈이 아니라 노비죠, 노. 네. 그래서 사라진 놈의 딸 그런 거는 뭐 이해가 돼. 노. 네. 예.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제 뭐 늘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 조선명탐정 시리즈는 이번 노비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라진 머슴의 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여인이 여기서 그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뭐랄까 일본색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 뭔가 다른 그런 얘기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시리즈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계속 성공적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명민 씨가 코믹한 연기를 하는 게 의외로 대중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또 오달수 씨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외화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 외화도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지금 아마 대중 관객분들께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별로 잘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만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급입니다. 어떤 날 극장에 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8일이 설날 연휴 기간인데 그리고 시작이 되는 날이죠. 14일이 발렌타인데이고요. 요 전주에 걸어서 밀고 가느냐 아니면 이 폭풍을 다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걸어서 후반에 비교적 이삭죽기라도 그걸 모아서 오히려 3월까지 이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월 26일 개봉할 작품들이 제가 지금 알기에도 열 몇 편 되고요. 외화만 해도 그 앞에 개봉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요한 작품으로 이제 판타지 그 영화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주피터 어센딩 같은 작품. 이게 판타지 영화군요. 네, 그렇죠. SF 판타지죠. 7번째 아들 뭐 이런 작품들이 다 판타지고요. 폭스캐쳐. 이거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스티브 카렐이 지금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콜린 펄스가 나오는 역시 SF 첩보 액션 스릴러입니다. 아마 굉장히 상업성이 뛰어난 그런 영화에서
그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 영화 중에 백설공주 살인 사건 같은 작품이 있고요. 이게 일본 영화예요? 네, 백설공주 네. 살인 사건이. 백설공주가 그럼 일곱 난장이가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인가요? 네, 고얘기하고는 도얘기하고 다른. 아, 네, 그렇군요. 백설공주 예, 예. 얘기했습니다. 아, 네, 백설공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미테이션 게임은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 주연인데요. 셜록 홈즈 주인공인. 네. 그 제목으로 연상하시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 해독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지적 두뇌 싸움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고 아하. 가장 지금 그 관심을 모으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그 E.L. 제임스라는 그 주부 출신의 예. 중년 여주 작가가 쓴 그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예.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에로틱하고 아하.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년 여성의 성적 판타지를 뭐 그렇다고 굉장히 그랬었죠.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다. 그래서 예. 이 영화가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 청담동 이런 데서 터질 영화다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지금 보시면 거리 잘 들여다보시면요. 포스터가 쫙 포스터 많이 붙어 있고 뭐 외비역, 정거장 이런 데 다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뭐랄까 이렇게 외설스럽게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 그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이 작품도 2월 26일 날 뒤로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구정 때 걸기에는 가족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피해서 뒤로 갔는데 그 후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나이트 크롤러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될 작품이고 특히 요즘 종편에서 좀 너무 센세이셔널하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품인데요. 그 나이트 크롤러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뉴스가 되면 돈이 되면 모든 것을 뉴스로 만들어서 방송에 팔려고 하는 그런 천박한 비디오 저널리스트와 그리고 어떻게든 그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한 여성 보도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 두 사람의 얘기여서요. 방송이 이러면 안 된다. 저널리스트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 방송이 정말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어서요. 예. 이거는 제가 꼭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시죠 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나이트 크롤러를 보면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 현대 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러니까 좀 비정하고 그러니까 가치관을 상실했고 지향점을 상실했고 모든 것이 지금 그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그 휘둘려지는 돈과 상술의 논리에 얼마나 휩싸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이크 질렌할이 그 주연을 맡았는데 정말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저는 나머지 연상 후보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갔고요. 각본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지금 2월에 개봉될 작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작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스테디하게 예. 관심을 모을 작품이고 이 영화를 수입한 그 영화사 대표는 한국식으로 좀 다시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 충분히 한국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시장도 무한 경제예요. 지금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아이들 영화 이때 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제가 한번 그래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저는 안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영화까지 보지는 않는데요. 물론 그렇죠. 이 시장이 정말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다탐험대 옥토넛 스페셜, 울트라맨 사가 아마 이 영화가 그 유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기가 나는데 도라에몽, 예. 네, 도라에몽 스탠바이미가 또 그 시리즈가 나오고요. 쿠크하트 시계 신장을 가진 소년,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옐로우버드, 스폰지밥 3D 그리고 더 라스트 나루토 더 무비 뭐 등등 해서 제가 발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영화들이 지금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애들을 이제 친척집에서 한번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적으로 많게는 뭐 8명,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아수라장이죠, 집안이. 네. 예. 그래서 누구 한 명 대장 딱 시켜서 극장에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설날 그렇죠. 연휴 때 은근히 그 유아
어린이 관객들이 극장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어린이 관객들은 극장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영화 보러 들어갈 때 커피 정도 마시잖아요. 네. 요즘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먹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먹어야 될 게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극장 티켓만이 아니라 예. 그 멀티플렉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그 진짜 아하. 진정한 고객이 어린이들이기 예. 때문에 극장에서 정말 신경 쓰는 그런 대상이죠. 네. 그렇죠. 가족 영화 뭐 어른도 같이 아이들도 같이 보려면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그 다음에 뭐 다크나잇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그럼 물론 어린이 영화가 안 되겠지만. 네. 이 저 어린이들이 저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양손에 떡 쥔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양손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표 3맨인 거죠. 1표 3인. 네. 그러니까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티켓이 3장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극장으로서는 뭐 최대 고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극장도 있지만 VOD 시장도 그렇죠. 또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 영화들 빼고 다른 영화 보려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극장이 또 이렇게 요즘 독과점 많고 그래서 보고 싶은 예. 영화들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인 관객들은 VOD 많이 찾죠. 그래서 VOD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극장 아니면 VOD밖에 없어요. 그래서 VOD 시장이 지금 한 2,000억대, 2,200억, 뭐 2,000. 그 VOD 시장과 IPTV로 보는 거. IPTV로 보거나 네. 인터넷 VOD로 보거나 자기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굉장히 이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지금 극장에서 잘 안 됐던 키아누 리브스의 존 윅, 그다음에 곧 개봉될 영화 중에서 또 이퀄라이저 같은 작품. 뭐 이퀄라이저는 그 댄젤 워싱턴 주연의 작품으로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류의 액션 영화들이 그 특히 성인 남성 관객들이 집에서 VOD로 보기에 굉장히 적당한 영화고 실제로 극장에서는 흥행이 좀 덜 되더라도 VOD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명량이 1,800만 관객을 모았지만 VOD 시장에서 1등한 영화는 할리우드의 조금 뭐랄까 이렇게 아주 고급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조금 시리즈용 액션 영화, 그래서 킬링 타임용 액션 영화들이 VOD 시장에서 흥행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소금물로 매일 관장을 하면 암도 깨끗이 고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수십억 거액을 챙긴 일당들이 붙잡혔는데요. 이 사기 행각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목사 부부와 한의사가 있었다고 하죠. 저희 YTN이 특정 보도한 사건입니다. 담당 취재를 진행한 YTN 사회부 최원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먼저 사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선 좀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죠. 예. 본인이 지금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몸속이 다 망가졌다. 무슨 사연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이제 50대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치료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 부부가 진행하는 이제 이름은 자연치유 캠프였습니다. 자연치유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를 해서 가봤더니 이제 거기서는 소금물만 먹이고 또 몸속에다가 소금물을 넣어서 이제 관장을 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병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9박 10일 동안의 캠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과정을 본인도 거의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붙잡고서 이제 버티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키기 시작했는데 9박 10일이라고 아까 이제 합숙기간 말씀하셨는데 그럼 9박 10일 동안 그 소금물 관장 뭐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받은 프로그램 이제 책을 또 입수를 해서 보니까 스케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날에 우선 모여서 이제 한 유원지라든지 펜션 혹은 교회 수련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딱 미음 한 끼를 먹고요. 미음 한 끼를 먹은 뒤에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침 저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관장을 했습니다. 소금물을 몸속에 넣어서 몸속에 있는 변을 다 빼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환자나 혹은 이제 참가한 사람들한테 세뇌를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관장을 두 차례씩 하고 또 하루에 3번 삼시세끼를 먹는 그런 날에는 시간에는 간장물이나 소금물을 계속 먹였던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몸속에 필요한 염분 이런 것들이 몸에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몸을 염장하듯이 마치 고등어처럼 소금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또 계속 이렇게 싱싱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황당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물건도 강매한 모양이더라고요. 강매는 아니지만 약간 물건을 팔아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이 이제 목사 부부라고는 하지만 뭐 지금 전해지기로는 목사 이름도 누가 이렇게 돈을 주고 샀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본업은 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에 120만 원을 내고 9박 10일 캠프를 갔다 오고요. 갔다 와서 그게 끝날 때쯤이면은 몸 상태가 굉장히 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에 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면서 뭐 된장이라든지 또 간장, 소금물, 또 콩가루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이때 뭐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어치씩을 이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음식 드시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참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몸속에 있는 이 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속에 있는 변을 빼내고 몸무게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뭐든지 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각종 불법 음식들과 그냥 식재료와 그다음에 또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가신 분들 뭐 많은 분들이 황당한데 왜 거길 왜 가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아픈 사람들 주변에 저희 참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그냥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일반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뭐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이제 얻게 된 뒤에 치료할 곳을 마땅하게 이제 찾지 못하다가 이제 이런 곳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입소문이 가장 주요했고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힐링 캠프다. 요새 참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힐링 캠프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환자들 같은 경우 중증 환자들 중에서 또 특히 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집에 가서 쉬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면은 환자들이나 혹은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적은 비용이 아니고 그런 현대의학으로 또 시술을 받으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 200만 원 정도야 내가 한번 써보고 마지막에 이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보고 말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캠프를 찾아가게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 부부가 굉장히 세뇌를 하면서 이제 하도록 강요라기보다는 가르쳤던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꼬드겨서 하게 했던 무허가 소금물 관장 시술 굉장히 위험한데 이 시술도 또 따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 최동원 선수도 여기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목사 부부가 이제 이 소위 자연치유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 사람들한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답니다. 최동원 선수도 와서 치료를 받고 갔다. 근데 치료를 받고 갔다는 이야기만 하면은 거기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이제 중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었기 때문에 이제 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최동원 선수는 저희 무쇠팔로 유명한, 사실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유명했었던 그런 영웅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믿음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막을 또 알고 보니까 최동원 선수가 2010년 말에 여기 이제 참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또 밟았었던 건데 뭐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소금물 관장을 다 했겠죠. 하고 나서 이제 정확히 9개월 만인데요. 이후로 뭐 기력이 더 감퇴를 하셨는지는 아직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한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치료법이 정말 암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의 기술이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랑했었던 그런 최동원 선수가 돌아가시지는 않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뭐 연락을 YTN 취재진이 또 계속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선 정확하게 답변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의 소개를 워낙 그때 당시에 대장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또 은퇴를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투병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의 소개로 이런 곳이 있다 해서 이제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에 사용 중인 치료에 사용했던 소금이나 이런 물이란 건 그냥 아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보기에 딱 맛을 봤거든요. 예. 그냥 소금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분도 이제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진짜 그냥 일반적인 소금이었습니다. 간장도 그냥 일반적인 간장이었고요. 예. 근데 이 소금을 마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효험이 있는 그런 소금인 것처럼 또 예. 아주 특별한 소금인 것처럼 또 부풀렸던 거죠. 네, 그런 소금물을 만들어서 몸속에 넣게 하고 또 마시게 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많은 피해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지금 속속들이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끝까지 밝혀서 이렇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가족들, 이 사람들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YTN 사회부의 최원석 기자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벌써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약간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